북한이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정책, 핵심 정책이 통미봉남 정책이죠. 미국과는 통하고 한국과는 봉한다. 한국과는 상대 안 한다. 이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쓰면 쓸수록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을 적으로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을 친구로 여기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어제 저녁이거든요. 조선일보 메인 기사가 제목이 미 맥케인 방한 취소 문정부 홀대 불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아사히 신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한국 방문을 예정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또 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도 면담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갈 필요 없지. 그래서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방한한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도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찾는 미국 의원들과 만나지 않거나 짧은 시간 면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때문에 미국 측이 한국 정부를 다소 딱딱한 태도로 대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 지난달 5월 30일 날 문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만나는 시간 직전에 문 대통령이 바쁘다고 면담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이거 이렇게 그냥 취소하고 딕 더빈 상원의원을 안 만나면 이제 미국에 더 큰 안 좋은 분위기 이것이 생길 텐데 그래서 한미 관계의 악화를 이제 우려해서 외교부가 그냥 청와대 문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31일 날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 더빈 상원의원이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데도 1시간이나 만났다. 1시간. 전직 대통령은 힘이 없는 사람인데 또 인도네시아는 별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의 전 대통령은 1시간 만나주면서 이 중요한 미국의 그 군사에 관한 외교에 관한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그 의원들은 안 만난다고. 안 만나거나 만나도 짧은 기간 만나. 그래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청와대는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을 보면 통북 봉미 정책, 북한과는 통하고 미국과는 미국은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아닌가? 혹은
반미 친북 정책. 미국과는 적대 관계로 가고 북한과는 친하게 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북한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고, 어제도 핵미사일만 포기하면 조건 없이 만난다고 그러고, 조건 없이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북한은 핵미사일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조건을 내세울 텐데, 우리가 조건 없이 만난다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런 식의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는 이제 완전히 적대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반미 친북, 통북 복미,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을 압박한 후에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그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책략이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광분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김정일 정권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 지켜준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못 막는데 어떻게 해요? 핵미사일 몇 방만 떨어뜨리면 끝장이 나는데, 재래식 무기로 그걸 다 파괴할 수가 없는데, 북한의 그 미사일은요, 이동식이라서 쏘고 다른 데로 가면 원점 타격도 안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무기.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도움을 받도록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 중진이고 상원 군사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오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 남북 문제를 의논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대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환영? 오기 싫다고 해도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자꾸 멀리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은 미국이 도저히 한국은 도와줘 봐야 도저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결국은 북한과 친해져 가지고 적화 통일로 가는 거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미군 철수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은 한국으로서는 이제 큰일이죠. 한국은 큰일인 것보다는 좌파들은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파들은 이제 진짜 큰일 중에 큰일이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니까.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는 만일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 즉시 한국은 일본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고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것이다. 독도. 일본 해군은 세계 2위인가 그래 된다고 그래. 세계 2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상위권입니다. 2위 내지 한 5위 안에 듭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나라 해군력은 일본과 전쟁을 하면은요, 몇 시간 못 버틴다. 합니다. 그 독도 뺏기는 거죠. 그럼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도 안 도와줘.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중국은 북한과 한편인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한국을 적화시키죠. 그럼 한국의 적화 통일된다. 그러면 지식인들 모두 처형당하죠. 지식인들 중에 이제 공산당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종교 모두 폐지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공산당 되지 않으면 다 처형을 당합니다. 부자들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사유재산 없어지고 여행자유 없어지고 전국에 김일성, 김정일 동산으로 가득 차게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 돼서 배를 타고 세계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거나 난민 신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약 일주일 전에 조갑재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는가? 헌법이 지킨다. 헌법은 누가 지키는가? 판사가 지킨다. 그런데 판사가 이념적으로 세뇌가 되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에게 더 많은 권리와 편리를 보장해준다. 그 요즘 판사들 중에는요, 심지어 간첩들도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보호해주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는가? 헌법이 우리나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건 판사인데 판사가 우리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판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권한 없는, 이 권한 없는, 뭐 힘없는 그런 뜻이 또 되겠죠. 권한 없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지키는가? 태극기 집회 해봤죠? 응?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아우성을 쳐도 끄떡도 안 하죠. 대한민국은 못 지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헌법 5조에 따라서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5조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한다. 참 이런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5조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뭐 헌법이 안 지키고 판사들이 안 지키면 결국은 군인들 보고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럼 대한민국 헌법 5조가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까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것이 1조 5조 1항이고요.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지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적화 위기에 처한다면 국군이 나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조갑재 대표가 지적을 한 것이죠. 이건 정말 결국은 쿠데타를 말하는 건데요. 군인들이 나서는 것은 쿠데타를 말하는 거잖아요. 쿠데타. 다른 말로 말하면 혁명이죠. 혁명. 응?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대요. 근데 만약 뭐 적화 통일 위기를 맞는다. 친북 좌파가 적화 통일로 우리나라를 몰아간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군인들이 나서서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이런 참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먹구름을 누가 걷어내 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기를,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하는 그 의원들은 안 만난다고. 안 만나거나 뭐 만나도 짧은 기간 만나.
그래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청와대는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을 보면 통북 복미 정책, 북한과는 통하고 미국과는 미국은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 아닌가? 혹은 반미 친북 정책, 미국과는 적대 관계로 가고 북한과는 친하게 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북한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고, 어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딕더빈 상원의원, 지난달 5월 30일 날 문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만나는 시간 직전에 문 대통령이 바쁘다고 면담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이거 이렇게 그냥 취소하고, 딕더빈 상원의원을 안 만나면 이제 미국에 더 큰, 안 좋은 분위기 이것이 생길 텐데, 그래서 한미 관계의 악화를 이제 우려해서 외교부가 그냥 청와대 문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31일 날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더빈 상원의원이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데도 1시간이나 만났다. 1시간. 전직 대통령은 힘이 없는 사람인데, 또 인도네시아는 별 그렇게 중요한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의 전 대통령은 1시간 만나주면서 이 중요한 미국의 그 군사에 관한, 외교에 관한 핵심 정책을 핵미사일로 포기하면 조건 없이 만난다고 그러고, 조건 없이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북한은 핵미사일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조건을 내세울 텐데, 우리가 조건 없이 만난다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런 식의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는 이제 완전히 적대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반미 친북, 통북 복미, 그런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을 압박한 후에 한국을 집어삼키겠다. 그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책략이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광분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김정일 정권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정책, 핵심 정책이 통미봉남 정책이죠. 미국과는 통하고 한국과는 봉한다. 한국과는 상대 안 한다. 이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쓰면 쓸수록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분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을 적으로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을 친구로 여기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어제 저녁이거든요. 조선일보 메인 기사가 제목이 미 맥케인 방한 취소, 문정부 홀대의 불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아사히 신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한국 방문을 예정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또 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도 면담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갈 필요 없지. 그래서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방한한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도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찾는 미국 의원들과 만나지 않거나 짧은 시간 면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때문에 미국 측이 한국 정부를 다소 딱딱한 태도로 대한다.